예, 시작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박경화 변호사 소환회의가 김대진입니다. 정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세 남자분이십니다. 수일간의 황달을 주소로 내원하여 행병리 중국교포로서 수일간의 황달을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근찰성역상 심화부와 우상복부에 강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여인을 검거로 상 후의 시도에는 없었으며 술은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검찰실 소인에서 마일 율포사의 도시와 OTPT, ALP 감마 GTP, 그 다음에 유류빈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B형이 간염을 알게 되었습니다. C19-9는 40cm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음파를 사진을 이제 보게 봤습니다. 초음파를 봤고, 사실 이 사진은 제가 이분이 몇 번이 뭔가를 하고 나서 마지막 사진인데, 뭐 첫 사진과 처음에는 CT 사진 받고 초음파 사진이 없어서 마지막 사진을 첫 사진으로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뭐 첫 사진과 마지막 사진이 거의 뭐 유사하기 때문에 뭐 그냥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간에서는 뭐 약간 간이 뭐 비형 간염이 있어서 그런지 이제 콜스한 에코 사항이 계속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런 거는 지금 또 있어요. 컴프레서 자리 네? 컴프레서가 그 전에 이거 좀 뚫려 있고. 사이즈는 약간 이제만 사이즈는 뭐 2.1cm인가 몇 cm 이상의 사이즈? 2.5cm 정도. 예. SMA 레벨이 2.5cm 넘는 거. 2.3입니까? 2.5입니까? SMA 레벨에서 제가고 이 2.3인가 안 넘어가면은 그래 좀 썼다 이야기하는데. 펑크레스 말입니까? 예. 노말은 우리 바디는 한 2cm까지, 헤드 부위는 2.5cm까지 이 정도인데. 예. 이렇게 SMA 레벨에서 우리가 보통 파디 재면은 다이미터가 2.3인가 넘어가면은 썼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진은 완전 첫 사진이 아니라서 약간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보시기에 사실 좀 체장이 이상한 건 확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정상이 아니라 체장에 대해서 에코가 많이 떨어져 있고. 에코가 떨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CT를 촬영을 했습니다. CT 촬영을 했고 뭐 체장이 좀 디퓨전 소견이 있고 뭐 IHD가 약간 늘어나 있는 그런 소견이 관찰을 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날 이제 코로나 비해서 디퓨전 셀이 있고 콜트가 약간씩 늘어나 있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PB 옆에 플루이드 컬렉션 컬렉션 뭐 그렇게 11위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10일이 늘어나 있습니다. 지금 GB 위쪽으로 초생발처럼 쭉 늘어나는 11위가 많이 늘어나 있잖아요. 그 전 사진에도 보면 헤드 쪽에 저기 11이 아닙니까? 동그란 거하고 네, 고리 11이죠. 저것도 11이고 이쪽이 헤드에서 11이죠. 11이 많이 늘어나 있고 그 다음에 CBD보다 약간 오른쪽으로 그 주변에 CBD 주변에 하이포에코익한 스트럭처가 좀 둘러싸고 있는 스트럭처 보이잖아요. 이거는 뭐 스트럭처라기보다는 GB가 나가는 길에 약간 어떤 그런 뭐 그쪽 스트럭처입니다. 옆에는 다뭐 이렇게 뭐 주간 메스나 이런 거나 앞세서 이런 모양은 아닙니다. 그냥 커팅돼서 그런 모양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GB하고 시스템 끝에 그 자리에 있는. 그래서 지금 이 정도에서 뭐 진단을 뭐 하실 수 있겠습니까? 혹시 비형 간염은 뭐 있으신 거고. CT 사진 한번 다시. 혹시 어떤 멘타이티스 가능성? 헬로가 있는 거죠. 네. 컴플레이트 바깥쪽으로. 그런 쪽으로. 그러고 눌릴 거 있잖아요. 그 obstruction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다시 포획하고. 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IgG4가 아니 상당히 이제 증가 8,300을 들어가고 리버 다이나믹 CT가 이제 빌리아리 디라테이션이 있고 인트라이파트한크라이 시비리 스테노시스, 디퓨즈 스웰링, 벨벨 할로가 있는 걸로 보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토인 판크라타이티스에 의한 CBD의 CBD 비나이 스트릭처라고 되어 있고 MRCP에서도 뭐 디퓨즈 스웰링 T1에서 T2에서 하이 시그널 메인스피드가 비례한 형성, 오토인 판크라타이티스 형성을 보여야 하고 그래서 뭐
시비리와 AC dilation 보이지만 운동보실 필요는 없다. 인트라 판크라틱 포션에서 어큐 테크닉처럼 유민이가 일렉을 하진 않다. 메스가 없다. 그런 내용도 있고 역시 이제 오토인 판크라타이티스에 대한 서스피시스 시비 스틱처 이제 위에서 보고 이제 늘어나 있는 시비입니다. 늘어나 있는 시비이고 늘어나 있는 시비를 한 걸로 이게 이제 판크라스 바디 쪽인데 이제 역시 약간 저에코에 약간 스웰링 관절로 약간 저에코 관절로 있습니다. 호모지니어스 합니까? 판크라스는? 예, 비교적 그래서 뭐 약간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FNA를 한번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 당시죠. 그러니까 이제 ERCP를 이제 하니까 이게 디퓨전 스트릭처가 이렇게 네로잉이 스트릭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특징이지 않습니까? 네로잉한 스트릭처가 있고 역시 이제 판크라스 헤드에 대한 이제 CBD 컴프레션이 관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뭐 암폴라는 역시 증상이고 암폴라로 이제 바이옵시를 해서 이제 IgG4 스테인을 이제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해봤고 그리고 역시 이제 많이 확실하게 명피가 좁아져 있고 하니까 플라스틱 스텐트로 비드를 진행했습니다. 경관의 외유인자 바이옵시는 IgG는 양성이고 IgG4는 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서 FNA도 이제 만성염자 IgG 양성이었고 IgG4는 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단은 만성 비형 간염, 자가 면역 재단염을 한 담도였죠. 그래서 이제 항바이러스를 투여하고 스테로이드로 이제 중상 호전되었고 스테로이드 테이프링에서 중단하였습니다. 증상이 호전돼가지고 이제 플라스텐트를 제거할 수 있어서 제거를 해봤습니다. 그 추적 IgG4는 이제 8,000에 3,600, 900, 4,700 정도 약간 이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7개월 후에 이제 CT를 한번 찍어보니까 스웰링 이 정도가 좀 약간 좋아졌죠, 분명히. 스웰링이 약간 호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그대로 이제 팔로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9개월 때 베이스가스 페인과 피부로 나와서 다시 이제 유코사이토시스와 이제 빌리루빈의 상승, 이 당시에는 DNA는 계속 낮았습니다. AGG4가 증가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 약간 스웰링, 그렇게 명백한 스웰링은 아니었지만 스웰링과 역시 이제 바이러트 딜라테이션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래서 랩 이상이 있었고 통증이 있었고 열이 났기 때문에 다시 플라스틱 스텐팅을 해서 역시 이제 거의 지금 스트릭처가 계속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런 것들을 관찰할 수 있었고 다시 이제 플라스틱 스텐트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바이러트 여기 이제 플라스틱 스텐트를 삽입한 지금으로 보시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이제 바이러트에서 플라스틱 스텐트 자체는 여기 1.1cm 정도 cm로 관찰되고 있고 스텐트 삽입 후에 있는 사진이 관찰되고 바이러트는 뭐 약간 디컴프레션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과 치료는 반성 비형 간염, 그 다음에 자가면역 장도 적자이고 항바이러스 공약 스테로이드를 감량했고 이제 이때부터는 다시 이제 면역 억제제로 이제 고려해서 나중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스테로이드 5mg로 아자시오프린으로 지금 치료하고 있습니다. 12개월째 이제 역시 이제 IgG4는 계속 이제 감소 추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가면역 체장님을 보면은 CT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제 전형적인 티피컬한 형태 같으면은 뭐 스테로이드 치료를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바이옵시통을 통해서 이렇게 IgG4가 나온다면 역시 스테로이드 치료, 그 다음에 인터미디에이트 같은 경우에 또 이제 EUS를 통한 바이옵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바이옵시가 나온다면 진단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들의 어떤 기복한 인터미디에이트인 경우에 스테로이드 트라이얼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에는 이기복한 인터미디에이트에서 잘 모르겠다 하면 수술까지 고려해서 진단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게 항상 숨어 있는 판크라트 캔서라든지 판크라트 셀이 나올 경우에는 외과적 판크라트 캔서 그룹으로 취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토인 판크라타이티스 진단에서는 이제 오토인 판크라타이티스 솔리드구나, 그 다음에 이미징, 그 다음 시롤로지 IgG4가 올라가 있는 경우, 오더롤반 인바이런먼트, 그 다음 스테로이드 익스판스를 보고서 주로 이제 오토인 판크라타이티스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주로 이제 프레드니솔은 40ml, 40주 쓰고 테이프를 해가지고 주당 5ml 지금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반응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반응 보이게 되지만 그래서 그렇고 스테로이드를 리피티드 코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 메인터넌스로 계속 이제 스테로이드를 써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저희 경우는 이제 빌리아리 스트릭자에 있는 경우에는 약간 반응이 좀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 코인지비스팅 IgG4가 있다든지 이런 환자에서 아자시오프린을 이제 쓸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IG 이뮤노모듈레이트 스테로이드 치료 실패한 경우에는 이뮤노모듈레이트를 쓰게 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좋네. 근데 뭐 초음파 사진에 사실은 이제 바디만 잘 나왔는데 헤드 쪽을 헤드 쪽을 좀 네. 잘 네. 잘 사진을 네. 볼까요? 요로 사진을 헤드 사진에. 깨끗한 게. 다음 아, 다음 사진. 제 나름대로는 지금 이게 지금 헤드 사진이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 자체가 정단상이. 저기 종단상이니까 저기 이거- 포탈 베인 아닙니까? 뒤쪽에 예. 포탈 베인 헤드 쪽이 조금 안 맞는 좀 게. 조금 더 옆으로 더 갔으면 옆쪽에. 예, 좋았을 것 예. 같습니다. 마크를 몇 개 찍었어요. 이쪽에 예. 여기 종단선을 찍더라도 여기로 좀 찍었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도 헤드 쪽 아니겠어요? 이쪽이 이동. 아니, 바디가 좀 좁아 헤드도 요 헤드 부분이 쪽 좀 중에 있는데. 넥 쪽이 내가 안테리어 예. 네, 이쪽을 무슨 안 좀 되십니까? 찍어야 예. 예. 특히 하면 tilting을 더 이렇게. 그럴 것 같네. 뒤에는 포탈 베인이겠지. 예, 뒤에는 포탈 반텀은 그죠? 예, 포탈 베인. 마지막 사진 저다 스탠트가 있는 사진 쪽에. 네, 스탠트. 스탠트 보이네. 스탠트가 지금 저에서 마지막에 지금 판크라스 헤드로 좀 들어가고 있는 사진. 이쪽 사진부터 스탠드가 보이기 시작하네. 예, 마지막 제가 세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보이나? 세 번째 여기 보이고. 예. 마지막 사진인데 저 사진으로는 이제 뭐 이렇게 좀 판크라스 헤드로 들어가고 있는 마지막에 예. 헤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여기 들어가고 있는 사진. 예. CT 한번. 근데 지금 저 네 번째 사진, 네 번째 사진에서 보면 그막 이건 스탠드 바꿔놓은 사진이잖아요. 예, 마지막 사진이 처음에 사진을 못 찍어가지고. 여기 디지털 CBD잖아요. 예. 여기에 스탠트 예. 보이시잖아요. 예. 그리고 요거는 포탈 베인이고 요게 판크레스 넥이죠. 포탈 베인 앞쪽에 있는 게 앞쪽에 안테리어 넥이 되죠. 여기 포탈 베인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맞아요. 포탈 컴플루언시 스페니크 N이 지금 포탈 베인 컴플루언시 포탈 컴플루언시 그렇죠. 예, 그 부분이라고 봐야 돼요. 헤드 들어가는 예. 거 예. CT 한번 볼까요? 다음 쌤이 요거. 아, 예. 저도 예전에 케이스가 예. 2003년 전에 제가 예, 케이스 예. 오토민 저도 케이스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맞아. 그때 존디스 있었고 헤드 네. 쪽에 메스가 하이퍼에크 메스가 있어서 펜크라이트 펜스로 제가 의뢰를 했었는데 그 바이옵시하고 그다음에 다 해서 IgG4 나오고 그다음에 그 환자는 레트로페리토니얼 파이브로시스까지 있어가지고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왔었습니다. 하이드로까지 왔다가 스토리드 쓰고 해서 하이드로 다 좋아졌고 그랬는데 뭐 다른 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인데 요 CT에서 소견이 보면 보통 펜크라스는 러블레이션이 있거든요. 그 지금 보면 이 오토미온의 특징이 소시. 러블레이션, 예. 펜크라스라고 그래서 러블레이션 없어집니다. 아주 매끈하게 여기 지금 하나가 뭐 있는데 주위에 페리페랄 전체적으로 봐서는 하이퍼크가 거기 또 주인이 볼게요. 하이퍼에크 루임도 있고 예. 하이퍼덴사 림도 있고 여기 아마 소세지 쉐입으로 늘어난다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고 이거하고 동반돼서 뭐 펜크라이트 덕트 자체가 이렇게 이레마 때문에 좁아진다. 뭐 소견하고 그거 중요한 소견 같고 이거 때문에 완전히 12 압박이 돼서 11이었어. 그렇죠. 그래서 케이스 좋은 케이스 아, 맞습니다. 이유에서도 너무 그랬고 네. 우리가 사진이 여기도 한 보면 단계 더 올라갔다. 여기에 이제 GB잖아요. 여기 CBD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내려와서 판크레스 헤드가 예. 여기 눌러 컴프레션 하면서 이게 그 실처럼 실크라이카 요렇게 좁아지가 내려가 요렇게 내려가는 거죠. 제 이 사진에서 케이스는 보니까 보니까 아까 요 사진에서 여기 보면은 여기 CBD 그렇죠. 여기 CBD, 여기서 CBD 갑자기 여기서 테이퍼링 되고 테이퍼링. 예, 여기서 갑자기 여기서 예, 테이퍼링 예. 여기서부터 스트렉처 와 있는 사진이 아주 좋네요. 저기 컴프레션도 오고 위에 그 월에 염전도 월 CBD CBD 쪽에도 월에도 움직일 수 있다 했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지금은 인트라판크라틱 포션이 지금 좁아져 있는 거니까 그렇지, 저 안에 지금 이거 따로 있는 염증은 아닌 것 같은데 저게 이제 그냥 컴프레션 같으면은 그 암플로 바타에 뭐 IG4 나오고 그게 들어갈 이유도 없는데 인플라메이션이 있겠죠. 그냥 컴프레션 아니고. 그죠? 스클로링 콜라이티스 있다고 봐요. 아까 암플로 바타도 바이옵시 했잖아요. 판크레스하고. 예. 그러니까 요 부위가 여기 되죠. 인플라메이션도 있고 요 부위가 컴프레션도 있고 여기가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래 봐야 돼. 요 부위가 그렇죠. 좁아지는 부분. 이게 콜란자이티스가 동반이 될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두 가지 메커니즘으로 하나는 바깥쪽에서 컴프레션 해가지고 좁아지는 거 하고 그다음에 콜란자이티스. 월 자체에 인플라메이터리 체인지가 오면서 네. 그 루멘이 좁아졌을 네. 경우는 두 가지 메커니즘이 같이 작용한다. 뭐 이렇게. 이게 이제 파크레스 캔서하고 DDI가 제일 어려운데 제 케이스 같은 경우도 그 저는
에어비를 주면서 보냈는데 CTS는 개별 CTS는 파가스 캔서가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 동산대 가서 다시 거기서 에어비를 지도해줬었는데 그런 경우도 솔직히 이거는 판크레스가 전반적으로 디퓨저하기 완전 소시지작으로 커졌지만 그때 김대현 쌤이나 이런 경우에는 조금 포칼하게 예. 포칼만 해도 조금 포칼하게 이렇게 해도 커져 있기 예.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뭐 판크레스 캔서하고 예. 디프레션이 사실은 좀 어렵다. 예. 그때 이재준 쌤 것도 있지 이재준 않았어요? 쌤도 좀 저도 헤드 쪽에 이렇게 예. 많이 저는 헤드 쪽에 그게 잘 닥터에 들어가 보이는데 CT에서 미르 방석에서는 거의 덕타 캔서가 딱 해갖고 그 가서는 좋은 케이스입니다. 예. 앞으로 패널뿐 아니고 모더레이터도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아주 잘 봤습니다. 강사 강의 쪽. 종현생 케이스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종현승 케이스요. 네. 아니 도재욱 선생님이 조규현 선생님이 열심히 한다고 뭐. 실황 케이스는 아닌데 케이스 하나. 본인 이름 크게 말하고. 예, 저는 하나종합내과 조기현입니다. 그 47세 남자 환자로 7일 전부터 에피가스틱 페인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3일 전부터는 이제 라이트 미드 쪽으로 이제 페인이 옮겨갔고 덜 네이처의 인터미턴트 그리고 움직일 때 증상 약화되는 그런 패턴을 보였습니다. 다이아리아가 한두 차례 있었고 피부는 없었습니다. 피지컬 상에서 라이트 미들에 이제 업도미널 텐더니스는 점형했고 라이트 로어 쿼드런트 텐더니스는 점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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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볼수 없는 거죠. 여기가 터미널 1리움인데 여기도 약간 인파메이션을 소개했고 동영상 맞아요? 예. 동영상 같은 거라 화살표 하나 떼야 됩니다. 안 끄네. 그건 또 그냥 아니, 뭐 이게 이런 거 어떤지. 따로 한 개 신고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 파워포인트 버전에 따라서 이거 이게 되고. M으로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저장하면 이게 안 되더라고. 밖에 동영상 파일 있나 따로? 밖에 동영상 파일 가져왔어요? 없습니다. 아 그러면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 사진만 쓰면 여기 터미널 1리움입니다. 음. 식품 쪽이고 음. 여기에도 이제 인파메이션 소개 좀 있고 그 앞에 베이스가 아펜디스 베이스가 이쪽에서 나옵니다. 동영상을 써가지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베이스 쪽에 있고 다이멘트는 1.2cm 정도 있고 주위에 플루이드 컬렉션도 같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뒤에 인프라마토 패칭인지도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프록시말 조금 더 스트레스를 하니까 이제 그 서뮤커 자체도 좀 뿌듯하지 않고 플루이드 컬렉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드 쪽에 오니까 이제 서뮤커 자체가 좀 두꺼워져 있긴 하지만은 주위에 뭐 프록시말보다는 심하지 않는 그런 양상을 보였고 여기가 팁입니다. 팁 쪽에는 이제 플루이드 컬렉션이 이렇게 있었어요. 영상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만은 제가 처음에 조금 걸렸는데 그 팁하고 연결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거기 퍼포레이션은 안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소장 쪽 보이는 거고 그것은 안 됐습니까? 예, 제가 스스로 확인해보고 퍼포레이션 아니다. 동영상을 보면 조금 부분이 되는데 그 앞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저 아래쪽에 보면은 저 선부크자가 많이 좀 완전히 커팅은 안 됐지만은 저 내부 사진 그 밑에 거기 쪽에는 얼마인가요? 그쪽 베이스 쪽이라 그랬죠? 여기가 돼 있습니다. 진행합니다. 여기 제일 오른쪽 밑에는 팁이 저기에요. 여기 팁입니까? TV가 덜 나왔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팁은 아닌 것 같아요. TV에서 퍼포레이션 안 됐고 아무래도 이쪽에서 이제 이 플루이드가 이제 그쪽에 같이 보였는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웨이티 플루이드 컬렉션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케이스 준비한 거는 그냥 보통 라이트 로어 쿼드런트라고 이제 텐더니스가 점유하는데 이분은 거의 플랭크 근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앞에가 아닌 줄 알았는데 소파에서 메시어 텐더 포인트 보니까 이렇게 앞에가 중간에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양상이었고
프록시말 appendicitis라는 용어로 제가 검색해보니까 별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프록시말이 아주 심한데 미드 T까지는 거의 10% 정도 appendicitis로 보였어요. 퍼포레이션은 있다고요? 예? 없다고. 없었어요. 패솔로지 퍼포레이션 이건 없다고요? 없습니까? 어펜디콜리스 없었죠. 없었습니다. 패솔로지에도 없다고 퍼포레이션이요? 아, 예, 그 패솔로지는 확인 못했고 그 서든한테 포폴레이션 없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리액티브라는 말이잖아. 수술 소개했는데 이거 사진을 제대로 안 보내줘가지고 프록시말만 이렇게 포스트가 보이고 이건 항상 락바로 사진인 것 같습니다. 이상. 아니 무슨 프록시말만 앞에 위치는 어디입니까? 앞에 위치가 레트로 시칼이었나요? 서브 시칼 라이트 플랭크 페인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플랭크 페인이면 펠빅 스타일에 이렇게 위에서부터 라이트 미들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서 서브 시칼이 그러면 서브 시칼이고 서브 시칼 C급이 그러면 약간 보통보다는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시는 말이죠. 트레이스 방향은 이런 식으로 트레이스. 5시 방향이고 서브 시칼 생각보다가 라이트 락커드런트보다가 조금 위쪽에서 위쪽에 가서 앞에가 앞에. 보이는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우리 밑에서 아무리 찾아도 안 찾는 경우에 오히려 조금 레벨을 올려보면 보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앞에 사진 한번 보시죠. 그 총파 마지막 사진 음악고 앞에. 잠깐만 요 제일 오른쪽 사진 밑에 거 보면은 저기는 저쪽 부위가 아주 많이 그 아래쪽 부위가 아주 많이 포스테리어 오른쪽에. 포스테리어 쪽 위칸 부위 그거 말고 베이스에 딱 베이스 쪽에. 아 베이스 쪽. 선뮤코자가 덜 보이는 쪽이. 예, 여기가 좀 스무게 제일 넓어 있는 부위가 아닙니까? 이쪽이 위칸 포인트가 이쪽에도 바이옵시 결과가 갱그리너스 appendicitis 나왔습니까? 이걸 갱그리너스로 붙인 그게 다이크라이터라고 있습니까? 이게 혹시 블러가 안 보여서 그렇게 붙인 겁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리액티브도 동영상을 보통 봐야 경계는 되는데 서브퍼레이션이 이쪽이나 이제 프로파일 쪽에는 좀 이제 연결이 연속성이 없어서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아 선호상에서 예. 그래 보여서 그래 그것도 이제 거기 관계 있고 왜냐면 흐려지거나 끊기거나 하는 게 갱그레너스 어펜디사이트 특징이 될 수 있고 리액티브 플루이드 잘 생기는 것도 특징이 될 수가 있고 사이즈가 꼭 대핑 타진 않지만 1cm 이상 넘어갈 때도 갱그레너스 의심하라고 돼 있었거든 사이즈 예. 네, 그런 것도 의심할 수 있고 그 컬러 플로에서 블러드 플로가 저는 세팅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그것도 사실은 파우더 플로가 있어야 예, 되지 이거보다는 파워 그것도 안 나온다는 것도 하나의 이제 갱그레너스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소견들은 될 수가 있겠죠. 이 사진만 가지고는 갱그레너스 갱그리스 가격이 좀 이야기하기는 예. 조금 좀 더 나갔다. 의학이 좀. 스프레이티브 해도 안 되겠나 그 사진은. 예. 제가 아까 기본적인 질문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아펜디사이티스가 원래 일반적으로 이제 전 아펜디사이티스 다뤄온 게 아니고 국소적으로 온다 이 말씀이신 그런 경우가 이렇게 좀 흔한지 이거 지금 국소적으로 왔다 이 말씀이신가요? 프록시말 쪽. 전체적으로 왔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 프록시말 좀 심하게 디스탈도 지금 크라이테리언 되잖아요. 디스탈도 10mm 정도. 디스탈도 되죠. 디스탈은 다. 디스탈은 아까 이게 트랜스버스로 잡아서 디스탈 이게 조금 그것도 그것도 10mm. 좀 미국보다가 많고 그 두꺼워져 있긴 하네. 저것도 리액티브로도 될 수 있으니까. 예.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아까 그 펜디클리스를 물은 이유가 이제 그 펜디클리스보다 디스탈 쪽이 이제 패솔로지 진행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죠? 근데 이제 이런 사람은 이제 그런 펜디클리스도 없고 또 스톤하고 관계없이 생긴 것 중에는 이스케미아 같은 그런 것도 페소제네시스에 들어가잖아요. 네. 어펜디사이티스. 그런 것 같으면은 그 디스탈 쪽이 좀 더 취약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스톤 말고 오는 것 같으면 프락시말 쪽이 더 생길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나머지 이유가 아닐까 그죠? 프락시말 쪽이 더 심한 거는. 아니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잘 물었었는데 잡을 때 아까 어느 쪽으로 더 이렇게 그게 이렇게 텐더 포인트를 좀 찾았단 말씀입니까? 아니면 어느 쪽으로 이렇게 그렇죠. 좀 움직였다 이 말씀이신가요? 키드니부터 이제 어스니프를 따라서 내려와서 네. 이제 어스니프는 끝나는 부위에서 식품 쪽에서 이제 플렉스를 바꿔서 하는 거죠.
통상적인 방법과 똑같다 이 말씀. 통상적인 방법과 다르게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뭐 틸팅을 더 올렸다 이 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통상적인 방법. 그렇죠. 앞에 베이스부터 찾아서 이제 베이스 맞죠. 그 C근까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버딩 한 거예요. 예, 5시 방향으로. 컴플렉스 좀 심해서 그런지 컴플렉스로도 잘 보였어요. 네. C급 레벨이 보통보다 약간 더 어퍼 레벨 쪽이 있었나요? 좀 많이 그렇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많이 라이트 프렌드 페인을 주고 이상입니다. 예, 어우, 고맙습니다. 본상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지체돼가지고 제가 좀 짧게 해야 되는데 그렇네. 그래서 가능한 빨리 좀 해보겠습니다. 건강인데 빨리 안 되네. 네, 안녕하십니까. 이엔기 면암내과의 김대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콜렌저 칼시노마의 2탄, 그러니까 엑스트라 헤파틱 콜렌저 칼시노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한번 개념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념 정리하고 터미널로지 이 부분에서 조금 헷갈리게 지금까지 논문을 보면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제가 최근 걸 조합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러니까 이제 전체 콜렌저 칼시노마 중에서 흔히 오늘 말씀드릴 페리하일라, 디스탈 이렇게 두 가지를 엑스트라헤파틱 콜렌저 칼시노마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세컨 인트라헤파틱 바이덕트 세컨드 오더 브랜치 이 분지보다 더 디스탈 쪽 그래서 파렌칼까지 생긴 콜렌저 칼시노마를 인트라헤파틱, 보통 이게 뭐 IHCC라고 하기도 하고 약자로 ICC라고 보통 얘기하기도 하고, 이거보다 아래쪽에 있는 것을 엑스트라헤파틱 콜렌저 칼시노마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특히 우리 흔히 말하는 클라스킨 튜머에 해당하는 페리하일라, 그러니까 세컨드 오더 브런치의 바이덕트의 디스탈 부위부터 시스틱 덕트가 CHDA하고 만나는 그 부위까지 요 사이에 생긴 것을 페리하일라 콜렌저 칼시노마 또는 하일라 콜렌저 칼시노마 또는 클라스킨 튜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세 가지 다 좀 통용돼서 다 쓰고 있더라고요. 요 부위가 이제 IHCC가 10% 되고 전체 콜렌저 칼시노마에 클라스킨이 한 60-70% 정도 됩니다. 이게 최근 얘기는 대부분 다 이게 더 많은 걸로 되어 있고, 예전에는 프락시말 미드 디스탈 이렇게 분리한 것도 있는데, 미드 쪽에 생기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드를 없애버리고 시스덕트 하방에 생긴 것을 합해서 그냥 디스탈로 하자. 그래서 요새는 페리하일라, 클라스킨, 그다음 디스탈 CCA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비율은 페리하일라가 3분의 2, 디스탈이 3분의 1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건데, 이제 콜렌저 칼시노마가 세 타입이 있는데, 병약적으로 메스포밍, 이건 인트라파티에 해당되는 건데, 메스포밍 페리덕트를 인트레이딩 인트라그로잉. 그래서 메스는 루멘 안에서 메스가 생겨서 시로자를 뚫고 바깥으로 메스 형성해서 사이즈 적어도 루멘을 막아서 콜란자이티스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고, 인필트레이팅 타입은 이제 시로자 쪽으로 파고들어서 이쪽에서 페리뉴럴 티슈를 통해서 시로자 쪽으로 아이위로 스프레딩 하기 때문에 메스 거의 없이 루멘만 루멘에 약간 인피트레이션해서 좁아져서 발증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메스는 거의 안 보이죠. 인터럭터 그로잉은 루멘 안에서 뮤코사에 주로 페플라를 그로잉하는 안쪽으로 그로잉하고 바깥쪽으로는 인피트레이션하는 안 하는 그런 타입. 그래서 이 세 가지 타입이 주로 있는데, 우선 인트라헤파틱 이렇게 얘기하고, 엑스트라헤파틱은 메스포밍을 노듈라 타입, 페리덕털 인필트레이팅 스클레로징으로 얘기하고, 인터럭털 그로잉은 파퓰라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엑스트라헤파틱은. 엑스트라헤파틱 콜렌저 칼시노마는 이제 말씀드린 엑스트라헤파틱 바이덕트에서 오리진한 форм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엑스트라헤파틱 중에서 3분의 1은 클라스킨, 3분의 1은 디스탈 CBD에 생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리스펙트는 지난번에 강땡쌤 말씀하셨듯이 프로토콜 시스템 리스펙트, 그 외에 몇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파라사이트라든가 헤파톨리티아시스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OP가 상당히 리저트빌리티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걸 이제 알기 위해서 소노는 큰 도움은 안 되는데, CT나 MR 이런 것 그 외에 다른 이미지가 필요하죠. 증상은 여기가
존디스로 보는 경우가 많고요. 증상보다는 이제 그 이미지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면 저는 이제 프레스레시스라 리버 펑션에 대해서 진단의 펄스 모델도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 칼시노마의 어떤 진단에 대해서 메스포밍이나 이런 거 말고는 사실은 뭐 약간 제한된 의미가 있는데요. 주로 이런 소견, 메스 자체를 직접 보는 것보다는 늘은 좁아져 있는 그 상부의 딜라테이션, 덕트 딜라테이션, 그리고 바이덕트가 갑자기 끊기는 경우, 튜머 메스는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이런 어떤 양상이 있는데 덕트 딜라테이션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바이덕트 딜라테이션 그리고 메스를 찾을 수 있으면 메스를 찾고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CT가 사실은 결국은 리섹터빌리티를 결정하는 데는 CT, MR, ERCP, 그 외에 뭐 다른 플란지오스코피 다 이런 것도 중요한데 결국은 CT 다 찍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현재 가장 최근 걸 보면 리섹터빌리티를 이제 어세스하는데 애큐러시가 CT가 60, 7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CT 소견도 거의 비슷하고요. MR은 그렇지 뭐 MR 찍으면서 MRCP를 같이 찍기 때문에 그 외에 튜머의 아래 익스텐트, 파렌카임의 아나토미라든가 인터널카임 메타스테시스도 잘할 수가 있고 또 T1에서는 하이포 인텐스, T2에서는 하이포 인텐스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통 OP가 예전에는 크라스킨 튜머, 엑스트라파틱 디스탈 말고 크라스킨 같은 경우 거의 뭐 이노퍼를 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보통 OP를 어느 정도 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언리섹터빌리티 OP를 못하는 경우는 뒤에 나오게 될 비스무스 크레스의 타입 4, 그러니까 로컬 어드밴스드 튜머에서 양쪽에 세컨드 오더 브랜치까지 바이라테럴하게 다 이렇게 말고 된 경우 이때는 OP를 못하지 타입 4 같은 경우에 그 외에 한쪽 바이덕트 있고 반대쪽으로 베슬 임발부가 된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외에 아토로피가 한쪽에 있고 반대쪽에 튜머 익스텐션이 있다든가 디스턴트 메타라든가 인테리어파틱 메타 이런 게 있을 때는 OP를 못하고 그 외에 비스무스 1, 2, 3까지는 이제 오버레시바이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가지고 프로좀 보내서 마진 보고 또 뭐 이렇게 바티고 제주는 스토리를 하면서 좀 오버레시바이 수술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 그렇지만 워낙 이 자체 튜머 자체가 얼리 다이그노시스 어렵기 때문에 5year 서바이벌 레이트가 20% 정도밖에 되지 않고 리포도 거의 한 60% 정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암이죠. 플라스킨 튜머에도 한번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보면 플란저 중에서 60, 70% 정도를 차지하는 아주 비중 있는 그런 병이고 슬로우 그로잉하고 로컬 스프레드 그리고 대부분 다 3개 타입이 있는데 중에서 다 페리벡터 인필트레이팅 타입, 스크리도징 타입이 가장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메스를 뚜렷하게 생성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중에서 스크레로징 이것이 이제 인트라이 파트덕트에 생긴 페리벡터 인필트레이팅과 똑같은 의미인데 이게 70%, 너둘라가 20%, 파필라리가 5% 이렇게 대부분 다 타입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스크레로징과 너둘라 타입이 믹스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로스 패턴은 이런 트랜스모랄 인베이전 해가지고 이게 라디알로 주변 덕터럴 티슈로 인베이전 하거나 아니면 롱기튜디널 익스텐전에서 아래 위로 이렇게 인베이전 스프레드 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 자체가 파이브로시스를 아주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데스모플라스틱 리액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 OP 필드상에서도 이 어떤 튜머 조직하고 그 주변의 파이브로시스하고 구분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섹션을 했더라도 재발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이런 이유 때문에 되고요. 소노 파인딩은 뭐 이렇게 메스가 거의 관찰되지 않거나 일디파인드하게 하이퍼 에코에 하이퍼 에코에 메스가 발견되고 양쪽에 덕트가 유연이 안 되는 그런 경우 로바 아트로피가 있거나 있으면서 반대쪽에 하이퍼트로피가 오기도 하고 아니면 빌리아리 딜라테이션 그다음에 여기 보면 하이퍼트로피, 아트로피 컴플렉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한쪽이 덕트가 한쪽에 만약에 메스가 생겨서 그쪽이 ICD가 막히게 되면 반대쪽에는 우리 몸에서 헤파토사이트 트로피 팩터 그런 게 생겨서 분비가 돼서 반대쪽은 오히려 보상적으로 더 늘어나는 그런 기전이 있다. 근데 이것을 이제
꼭 플라지오 칼시노마뿐만 아니라 다른 거에서도 비나인스 마찬가지로 다 통용되는 얘기가 하이퍼트로피, 아트로피 컴플렉스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소견도 동반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헤비 하이마 플라지오 칼시노마의 그레이드는 타입이 5가지 보통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입 1은 시스틱 덕트 레벨 상방에서부터 요 위에까지. 근데 라이트와 레프트 덕트의 컴플런스는 임박을 하지 않는 경우는 타입 1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입 2는 컴플런스까지는 임박을 하는 경우, 타입 3A는 두 번째 브랜치까지, 라이트의 인터넷 파트 덕트의 세컨드 오더 브랜치까지 임박을 하는 경우, 3B는 레프트 세컨드 오더 브랜치까지 임박을 하는 경우, 4는 양쪽 다 세컨드 오더 브랜치까지 임박을 하는 경우를 타입 4라고 보통 얘기하고, 이것은 ERCP하고 MRCP 사진인데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사실은 소노로서는 이렇게 리스무스 타입을 구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노에서는 늘 의미 없고 CD나 ERCP나 MRCP 이런 걸 가지고 이 모양을 보면 그냥 이건 리스무스 원이다. 시스덕스 레벨에서 약간 위에 변변 있고 이쪽 컴플렉스까지는 아직 임박을 하지 않고 컴플렉스 임박을 했지만 여기 세컨드 오더 브랜치가 여기 아니고 여기까지는 괜찮은데요. 타입 2 라이트 쪽에 세컨드 오더 브랜치까지 임박이 됐습니다. 타입 3A 레프트 쪽까지 가는 경우 3B 양쪽 세컨드 오더 브랜치까지 다 임박이 되는 경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 멀티 센트릭하게 CHD 레벨에서 변변이 있고 또 떨어져서 인터넷 파트 덕트에 변변이 있는 경우 100%라고 얘기합니다. 멀티 센트릭하게 소노 파인딩은 이렇습니다. 이건 모식도이고 이렇게 오기 때문에 메스가 특별하게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너들라 타입은 메스가 같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렇게 보입니다. 약간 에코제닉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메스 자체가 일디파인드된 변변이 보이고 양쪽에 인터넷 덕트가 유니언이 안 되는 이런 특징이 가장 이런 소견이 가장 특징적인 경우고 이런 경우에 패솔로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인터넷 덕트 자체가 덕트 월 따라서 이렇게 디퓨저하게 인필트레이팅하는 이런 정변을 보이기 때문에 메스가 잘 보이지 않는다. 이건 뭐 제게 아니고 인터넷에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디스탈 크라스킨이 있으면 디스탈 CBD는 늘어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ICD 늘어나고 양쪽에 보시면 이게 유연이 안 되는 이 부위에 변변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보시면 파일룸 쪽으로 이렇게 일디파인드된 메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양쪽에 덕트가 유연이 안 되는 인트라 파트 메타스테이시스가 있는 그런 상태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피에 다 메스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쪽에 덕트가 전혀 유연이 되지 않는 거 여기 가장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트레이싱 해보면서 리얼타임으로 트레이싱을 하게 되면 그걸 정확히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보셨던 스탠트 삽입 때 이제 클라스케는 이렇게 끝났고 디지털 CBD 텐서는 이렇습니다. 플라지오 중에서 한 20-30% 정도 차지하고 이것은 상대적으로 클라스케보다 여유가 더 좋겠죠. 그래서 데피니션은 시스템 오리진의 하방에서부터 앰필러바타까지 그 사이에 생긴 캔서 플라지오 칼시노마를 디지털 플라지오 칼시노마 DCCA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타입은 상대적으로 클라스킨에 비해서 페리덕털 인필트레이팅, 그러니까 스클리로징보다는 오히려 너들나 페필라리 타입이 더 많습니다. 디스탈 CBD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매우가 좀 더 좋은 걸로 되어 있고 초음파 소견은 프락시말 CBD가 늘어나 있지만 디스탈 쪽에 내보다 갑자기 컷오프되는 그런 소견. 업스트림 덕털 딜라테이션과 업럽 테이퍼링 이 두 가지 소견이고 디스탈 CBD의 메스를 너드나 타입으로 오더라도 메스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아주 잘 보이는데요. 이것은 프락시말 CBD고 디지털 쪽에 메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메스가 막 펴면 메스가 보이고 있고 그 상방에 업스트림 덕털들과 표시가 보이고 있고 인테리어 파트 덕트도 늘어나고 이런 성분이 디지털 CBD의 너드나 타입의 전형적인 성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디지털 엑스파일 파트 플라이드 카시노마나 소견이고 마찬가지 여기 메스가 보이고 있고 그래서 CEUS를 컨트라스트 인렌스 얼토사운드 해보면 역시 이쪽에 렌즈가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있고요. 그 부위에. 그 다음에 어그럽타인데 어떤 매스 때문에 컷오프가 되는 수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ET에서 보면 예, 트랜스퍼스 뷰에서 보면 이렇게 디스탈 CBD가 그 부위에 좀 늘어나는데 안쪽에 보면 약간 티슈 덴시티가 보이죠. 덴시티가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뷰에서 보면 업스트림 덕탈 딜라테이션이 보이고 디스탈 CBD에 덴시티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이죠. 마찬가지로 이것은 인트라 덕탈 그로잉 타입 아주 예후가 좋은 CBD가 이렇게 그리고 안쪽에 보면 그거니까 변변히 보이는 이것이 파필라리 타입, 말하는 인트로덕털 그로잉 타입의 프렌즈 카시노마였던 거고 여기 보면 ERCP 사진과 이 환자 같은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렇게 이런 경우에 플란지오스코프를 해보면 인트로덕털 안으로 파필라리 그로잉 안에 매스를 관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좀 말씀드린 것은 엑스프라임 파티 콜란지오 칼시노마의 두 가지, 그러니까 페리하일란 콜란지오 칼시노마, 디스탈 콜란지오 칼시노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이 개념을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 될까 싶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좀 헷갈리는 부분이고, 그래서 두 가지, 그러니까 프리멀리언트 비전 중에서 이 콜란지오 칼시노마하고 연관이 되는 병변인데 빈리아리 인트라에피텔리얼 네오플레지아하고 IPNB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고 케이스 한두 가지 그래서 빈리아리 인트라에피텔리얼 네오플레지아는 약자로 BIL, IN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건 L이고 이거는 영문자로 I거든요. 그래서 요런 게 논문 같은 거 보다 보면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BIL, IN 1, 2, 3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인터넷 파틱이나 엑스트라 파틱 콜란지오 칼시노마의 프리멀리너트 리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이덕트 에피텔리엄에서 생긴 디스프라스틱 체인지, 프롤리퍼레티브 체인지가 오는 것이고, 이 자체는 캔서일 수도 있고 얼리 캔서일 수도 있고 그냥 단순 디스프라스틱 체인지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 아키텍처럴 ATP한 정도에 따라서 BIL, IN 1, 2, 3로 나눕니다. 로우 그레이드, 하이 그레이드, CIS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여기서 만약 캔서가 생기면 이것은 엑스트라파틱이 생기면 엑스트라파틱 콜란지오 칼시노마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지금 뭐 초음파에서 이 변변을 찾아내기는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포칼하게 보통 필리아리 덕트가 딜라테이션,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이 포칼하게 하면 한 부분이 늘어난다든가 아니면 스트레치가 있다든가, 또 우리나라 경우는 스톤, 헤파톨리티아시스하고 연관되고 그 근처에 어떤 포칼하게 문제가 있는데 헤파톨리티아시스인데 수술을 했는데 보니까 병약적으로 이런 게 좀 안 됐다. 이렇게 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병약적인 트럼입니다. 빌리아리 인트라에피텔리얼 네오플레지아. 두 번째 텀은 이건 좀 더 조금 다른 건데요. 인트라덕털 파펠러리 네오플레지 모드 바이러스. 그래서 이걸 줄여서 IPNB라고 합니다. 이것은 판크라스의 IPMN하고 거의 카운터파트라고 보면 됩니다. 거의 비슷한 양상이고, 이것은 바이덕트에 생긴 튜머인데 이 자체는 캔서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뭐 캔서 정말 된 경우도 있고 안 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플란지오 칼시노마하고 똑같진 않은데, 보시면 차이는 뭐냐면 이 덕트 내로 페펠러리 필러스 그로스 하는 거는 이제 이런 속에 있는 것이 특징인데, 문제는 뮤신을 분비하는 게 특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뮤신. 마크로스코픽컬리 뮤신이 분비되는 경우, 그렇지만 뮤신이 분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IPNB 중에서 뮤신이 분비되는 경우도 있고 안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뮤신이 분비되는 IPNB는 예전에 여러 성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뮤신 프로듀싱 콜란지오 칼시노마, 그다음에 책에 따라서 뮤신 하이퍼시크리팅 바이오덕트 투모, 인트라덕트 파필러리 뮤신스 투모, 빌리언 카운터파트 오브 IPMN 이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아직 개념 정리가 확실된 건 아닌데 요거의 하나 텀으로 요 IPNB의 뮤신 시크리션하는 폼의 하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IPNB인데 뮤신이 그로스하게 안 보이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보시면 우리 말하는 인터덕트 파퓰러 그로스 패턴, 우리 이제 그거하고 비슷한 거. 뮤신이 분비되지 않지만 이런 거 다 똑같은 뮤신만 없는 경우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니라는 분이 이 두 번째
그거 2번, 3번 그러니까 뮤신이 분비되거나 안 되더라도 이런 인트라덕털 로잉하는 파퓰러 네오플리즘을 앞에서 이제 IPMB로 불렀다. 두 개를 다 합해서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예전에 이걸 가지고 뮤신 프로듀싱 아니면 뮤신 하이퍼세큐리팅 바이러스 투머를 이거하고 동격으로 취급했는데 사실은 좀 넓은 이게 좀 넓은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병약적으로 중요한 게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트라헤파틱이나 엑스트라헤파틱 플라지오 칼시노마의 인트라덕털 그로잉 타입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파퓰러 타입이잖아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떻게 관계가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 인트라헤파틱이나 엑스트라헤파틱의 인트라헤파틱 플라지오의 인트라덕털 그로스 타입 아니면 엑스트라헤파틱 타입의 파퓰러 타입 똑같은 거잖아요. 이것은 이 환자들한테서 병리학적으로 이 파이브로패스큘라 코어가 있고 파퓰러를 그로잉을 하는 파퓰러를 프로젝션을 하는 병리학적 이런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IPMB로 분류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클렌저 칼시노마 중에서 인트라덕털 그로잉 타입이나 파퓰러 타입이 중에서 일부는 IPMB에 속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여기 좀 넓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서 생길 수 인트라헤파틱 트리에 보통 더 잘 생기는 것도 있고 병리학적으로 파퓰러의 프로젝션 파인 베스쿨라 코어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IPMB는 이제 그래서 2010년도에 WHO에서 이 하나의 독립된 패톨로직 엔티티로 구분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IPM with low 또는 intermediate grade intraepithelial neoplasia, high grade 그다음에 invasive carcinoma 이렇게 이제 여기 IPM with 세 가지 타입으로 따로 분류를 해서 이렇게 아예 텀으로 구분해놓은 것 같습니다. 약간 헷갈리는데 그 파피러리 스트라트 하는 게 저기 저거거든요. 파이브로바스큘러 코어가 있는 건데 파이브로바스큘라 코어가 있고 뮤신을 예. 파이브로바스큘라 코어가 있고 예. 이 프론트 라인에 나무리 예, 모양으로 그렇죠. 이렇게 프로젝션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프로젝션을 하고 그 안쪽으로 파이브로바스큘라 코어가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렇지.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보통 이제 이런 게 없는 인트라헤파틱이나 엑스트라헤파틱 파라지오 칼시노마 인트라헤파틱 그로잉 타입은 IPMB에 안 들어가지 되는 않는다. 그렇지. 예, 이제 그렇다고 아, 생각합니다. 예. 이건 이제 예전에 사실은 뭐 보면 뮤신 하이퍼세큐리팅 인터랙티브 파퓰러를 네오플라즘으로 해서 이게 IPMB의 뮤신 프로덕션 타입의 하나의 텀으로 얘기했는데 우선 이렇게 쓰기도 하고 아까 우리 IPMB로 얘기하는 겁니다. 파퓰러를 그로잉하고 뮤신을 이렇게 분리하고 덕털 딜라테이션 있고 투머는 하이퍼레크로 투머가 여기가 뮤신이 ERCP에서 어네코에 가게 보이지만 잘 안 보이잖아요. 숨어 있을 때 아니면 안 보이겠죠. 영리학적으로 이런 식의 파이브로바스큘라 코어가 있고 이렇게 나무잎 모양의 파퓰러리 프론트가 보인다. 이런 게 특징이 나는 것이죠. 이미지는 뭐 보십시오. 이게 IPMN 판크라스 IPMN 때 이렇게 파퓰러스 오프닝 뮤신 나오는 거와 똑같습니다. 이것은 CBD에서 이렇게 뮤신이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앰플러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 똑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IPMN 판크라스 IPMN거나 동격이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진단은 보통 MRI나 CT 소견을 다 하는데 저희가 이제 좀 알아야 될 것은 ERCP 하면 뮤코빌리아가 IPMN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 IPNB에서는 뮤코빌리아가 상대적으로 3분의 1밖에 안 된다. 상대적으로 적은 게 특징이라고. 바이덕트가 많이 늘어날 것이고 아이몰포 스피닝 디텍트가 있는 것이 특징이고 진단은 이제 MRCP나 ERCP도 하겠지만 PTCS 김대희 쌤 잘 아시겠지만 이런 PTCS라든가 POCS 콜란저스코피를 가지고 바이옵시를 하거나 익스텐트를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트리트먼트는 IPMN 팬크라스 IPMN은 보통 수술하는 기준이 멀리 넣으시 많이 힘들 때라요. 근데 이것은 IPMB 경우에는 상관없이 수술을 바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자체가 파퓰러 튜머가 있고 뮤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자체가 계속 놔두면 콜란자이티스, 리커런트한 콜란자이티스를 일으키고 존디스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멀리 넣은 아니라도 수술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IPMN 판크라스하고 좀 치료 개념이 좀 다르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타입은 IPMN은 나눠놨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디퓨저하게 덕텍타지아가 있고 안에 메스가 있는 거예요. 메스는 없이 덕텍타지아만 있고 인트로덕트럴 폴리포이드 메스가 있고 요 부위에 로컬하게 덕텍타지아가 있는 거예요.
패스트 라이트 리전, 뭐 이렇게 스트릭처 이런 식의 5타입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PMP 중에서 뮤신 프로덕션 하는 타입인데 CT선 덜트가 많이 늘어나 있고 여기 보시면 영역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지고 안쪽으로 뮤신 프로덕션하고 메스가 보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 뭐 초음파에서 이걸 다 구분할 수는 없겠죠. 인트라렉털 크란지오 카시노마인데 뮤신은 분비하지 않는 경우 이런 뮤신은 분비하지 않고 포컬하게 덜트를 맡으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IPMB하고 앞에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타입을 한번 뭐 BIL, 빌리아리 인트라, 빌리아리 네오플레자 이 개념을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앞으로 뭐 디렉션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케이스를 저는 엑스트라바틱 크란지오 카시노마 케이스가 많이 없어가지고 찾다 보니까 두 케이스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프라스킨, 하나 디스탈 CBD 현상으로 케이스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 71세 남자 여자 환자이고 몇 주 동안에 플라이티스를 주소하고 있고 빌루빈이 다이렉트 빌루빈이 상당히 높죠. 어저께 지금까지 한마디 TV가 990 정도, BC는 다 네가티브고요. 어떻습니까? 펜크라스 헤드 보이고 여기가 인터넷 파티, 인터넷 파티 덜트가 늘어나 있고 라이트도 좀 늘어나 있는 거죠. GB는 이렇게 늘어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플란자이티스나 존디스가 있을 때 GB에 늘어난 정도, 인터넷 파티 레벨이 어디가 늘어나냐에 따라서 막힌 obstruction 레벨을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일단 GB가 클랩스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시스틱 덕트보다는 상방이라는 얘기입니다. 시스틱 덕트 상방이라는 얘기. 그거 아래 같은 게 늘어나 있죠. 네, 이 사진이 아주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이거 보시면 아까처럼 라이트 인터널 파티 덕트, 랩트 인터널 파티 덕트 사이에 유니언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동영상 있는데 동영상 보시면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거든요. 대표이상 메스는 보이지 않습니다. 약간 일디파인드 하이포레이프가 메스 라이크한 비전 보이기도 하고요. 양쪽에 하여튼 유니언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약간 하이포레이프가 변변이 보이기도 하고 일단 동영상에 보시면 약간 저해포 변변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번 실행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랩트 인터널 파티, 라이트 인터널 파티 여기서 유니언이 전혀 안 되죠. 어떻습니까? 포탈 베인은 요 밑에 작은 포탈 베인이 포탈 베인이고 요 포탈 베인이고 위에 덕트는 전혀 유니언이 안 됩니다. 그리고 GB는 약간 랩스가 되어 있고 GB는 늘어나 있지 않습니다. CB도 정상입니다. CB도 별로 늘어나 있지 않죠. CB도 정상이고 그래서 결국은 레벨은 우리 흔히 말하는 하이러 크란지오 카시노마에 준하는 시스 덕트 상방 있으면서 라이트 랩트 덕트 유니언이 안 되는 이들은 가스피 튜머에 전환을 환자가 있습니다. 이 환자 CT도 보면 이렇습니다. CT는 이제 이 자체가 메스가 보통 이넨스 안 한 상태에서는 하이포덴스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포탈 디레이트 페이스로 갈수록 이 자체가 이넨스가 더 되는 것이 특징이죠. 왜냐하면 인터스티션 쪽으로 조영제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블러드프로가 내리기 때문에 나중에 뒤로 갈수록 이넨스가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사진 한번 보시면 알트라 페이스 때는 오히려 하이포덴스 하다가 디레이 페이스 가면 오히려 덴스가 높아지죠. 이것이 이제 프렌즈 카시노마의 특징이 이렇게 이넨스 패턴이 이렇게.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남자 67세이고 한 달 동안 역시 플라이티스를 주소를 해봤습니다. 빌루빈이 증가되어 있었고 다이렉트 빌루빈이 많이 증가되었고 감마 GTP가 630 정도 보시고 바이럴 마크 네가티브가 있습니다. 이 환자는 어떻습니까? 아까하고 차이가 나죠. 보시면 인트라 파티 격차가 늘어나 있습니다. 저쪽으로 늘어나 있고 2.2cm 정도 늘어나 있습니다. 뭔가 CHD 레벨 같은데요. 이 사진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디지털 CBD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늘어나 있죠. 보시면 2cm 이상 늘어나 있는 것 같고 펜크라스 격도 약간 늘어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펜크라스 콘시레인 프로세스나 헤드 로 레벨 쪽에 약간 하이포 에코가 메스 라이트 리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CBD를 트레이싱을 해보니까 저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테이퍼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인데 여기서는 더 이상 진행이 안 됐습니다. 동영상 한번 보여주십시오. 랩트는 인터넷 파트 덕트, 마이트는 디지털 CBD. 보시면 아까하고 차이가 어떻습니까? 마이트 랩트 덕트가 유니언이 됩니다. 이게 덕트거든요. 그냥 유니언 되는 거 보이시죠? 아까는 전혀 유니언이 안 됐는데 합해져서 이것이 CHD로 내려오는 거죠. 이것이 XY 파트 파일 덕트고 여기서 이제 소식이 됩니다. 교대를 깼을 때문에 잘 보이지 않지만 적어도 인터넷 파트 덕트가 양쪽이 융합은 된다. 늘어나는 것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요. 엑스레이 파티 파일 덕트가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늘어나 있고 그렇지만 디지털 쪽으로 내려가면 확실하게 메스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뭔가 좀 어그렇하게 마진이 브런팅이 있는 거죠. 약간 컷오프가 되는 양상이 있는 거죠. 여기서 메스를 관찰하는 건 어렵고요. 이런 정도 하면 적어도 디지털 CBD의 패톨로지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다음 이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보면 이것이 엑스레이 파티 파일 덕트가 엑스레이 파티 파일 덕트죠. 여기 보면 여기까지 있다가 여기 보시면 여기서 테이프가 없어집니다. 이쪽입니다. 하얗게 되는 게 하얀 부분이 디지털 CBD거든요. 이 부위, 여기서는 rum에 좀 있다가 이 레벨에서는 거의 없어집니다. 이 부위가 아마 약간 좁아진 부위. 확실한 메스는 없는 거고 약간 페리덕털 인필트레이팅 타입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이 사진에서 보시면 코로나를 비해서 보시면 그렇습니다. 엑스레이 파티 바이덕트 많이 늘어나 있죠. 늘어나 있고 이 부위가 디지털 CBD의 레벨에서 좀 좁아지면서 약간 early altered phase 이네스가 좀 됩니다. 디레이 페이스는 이네스. 그래서 이 부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까 트랜스버스 비에서 봤던 그 부위도 이 부위가 잘려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디지털 CBD検査をしてもらって코멘트 좀 해주십시오. 김대진 쌤, 저 ES 많이 하시니까 ES 하면 이런 경우에 도움 많이 받습니까? 그 디지털 CBD는 당연히 US가 훨씬 낫죠. 이거가 훨씬 낫겠죠. 당연히 초음파보다는 디지털 좀 US는 문제가 없는 하이룸이 위로 올라가서 점점 안 보이고 디지털 쪽에 이제 더 잘 보이는 장점이 이 케이스 같으면 US를 했으면 굉장히 도움이 인포메이션을 많이 얻을 수 있을 있을 거였으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저희가 이제 돌이 없으니까 돌이 아니고 뭐 약간 하이퍼에코익한 근데 이제 월시커닝인데 저희 초음파에서는 약간 동그란 저에코처럼 보인다 하는 그게 조금 원래 저 US 같은 거 보면은 다 월시커닝처럼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지 저에코를 이렇게 딱 보이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컨센트릭하게 그런 게 조금 이해가 조금 맞나 싶고 저에코로 보인다고 해요. 저에코가 그 이 메스라고 부분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CTS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는 분명히 디지털 CBD가 약간 좁아져 있고 트레이싱을 하다 보니까 이게 호스메이드 프로세스하고 디지털 앰뷸라 그 근처 같은데 저는 이게 분명히 인디파인드 메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CT에서는 전혀 소견 자체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래서 제가 차트를 다시 찾아보니까 환자한테 물어보니까 펜크라스 쪽에 ES를 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사진을 못 보였는데 ES 상에서는 펜크라스 헤드에 무슨 메스가 있었다 이렇게 차트에 적혀있더라고요. 저 자체 저기 월시커닝으로 저렇게 볼 수는 없는 그렇지 않습니까? 월시커닝도 저렇게 볼 수 아닌가요? 메스인가? 어떤 월식? 그러니까 디지털 캔서가 CBD. 이제 월시커닝으로 누르는 펜덕탈 월시커닝 이야기하는 거. 예. 그거가 초음파에서도 저런 메스 필리덕털 월스크닝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겠죠? 이거는 메스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 보인다면 페리덕털 인필트레이팅 타입과 너덜라 타입이 믹스된 경우, 메스 포밍 타입하고 믹스된 경우는 이렇게 메스로 보일 수 있겠죠. 믹스 타입이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뭐 돌이 안 보이니까 뭐 관이 늘어나니까지는 증명은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뭐 돌이 보이면은 돌이다. 돌이 안 보일 경우에 이제 캔서도 디지털 CBD 캔서, 그다음에 AOB 캔서, 네. 그다음에 이제 작은 스톤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도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게 뭐 초음파로서 보인다면은 메스가 보인다면은 캔서고 돌이 보인다면 돌이고 그렇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 약간 디퍼렌시에이션을 그러니까 초음파로서는 그까지 선생님 말씀하시는 DDX를 못하죠. 예. 초음파에서는 결국 CBD가 늘어났다, 어느 레벨이 늘어났다는 정도밖에 사실 못하고 메스 포밍 타입이라면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 디지털 CBD든 ICD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이런 경우는 총 파이스 더 이상 모르죠. 그래서 CT를 찍어야 되고 CT 상에서 보시면 이 부위가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인핸스가 됩니다. 그런 거는 다른 것보다는 물리는 디비전을 봐야 되는 거죠. FP 총 총 파이스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아, 질문 정말 잘했어요. 김대희 다른 저는 보니까 IPNB라고 적힌 거 저는 봤는데. 아, 예. 그러니까 IPNB라고 되죠. NB. 에어플라스. 저는 이제 뮤시너스, 예. 빌리아리 이래가지고 IPNB라고 적힌 걸 봤었는데. 그게 이제 카운터파트 IPNB. IPNB, 네, 이건 N이 됩니다. IPNB. 근데 이게 그 바스큘러 코가 있으면 파퓰러리 해가지고 그걸 IPNB에 포함시킨다. 그 문장이란 말이다, 1번이. 이거 제가 찾은 저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파퓰러리 스트럭처를 가진 그렇게 데피니션 상의 파퓰러리 스트럭처가 맞아야 IPNB다. 이래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인트라 그 덕탈 그로잉 타입의 파퓰러리 타입의 프란지오 셀 C는 이거일 수도 모양만 있고. 봐서는 모른다. 모르죠. 그 연기학 안에 이제 이런 페솔로지가 부분이- 코어가 있으면은 그냥 인트라 그게 덕탈 그로잉이라 하지 말고 IPNB라고 해야 될 수도 있겠네. IPNB with invasive collagen carcinoma 이렇게 진단하겠죠. IPNB 중에도 캔서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IPNB with 그냥 그 low grade internal 그건 IPMN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IPMN도 네. 히스톨로지를 보로다 그렇죠.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는 같은 뜻인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모양 봐서는 모른다 이런 뜻이잖아요. 모양 봐서는 구분이 안 돼요. 그로서는 안 되겠죠. 그러고 더더구나 뮤신 분비 안 하는 것도 IPMB에 있다. 그렇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늘어나 있지 않은 그냥 인트라 덕탈 타입처럼 보일 때는 이걸 수도 IPM일 있고 수도 있고 뜨고 그냥 아닐 수도 단순한 인트라 덕탈 그러니- 그로잉 타입의 그러니- CCC일 수도 있다. 이거는 정리가 동반되지 않으면 사실 관계가 안 됩니다. 그럼 이 자체는 CCC에 포함시키진 않는다. 안 되는 걸로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타입이 비나인도 있고 뭐 CIS 인베이션 칼시노마도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넓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요 안에 캔서 체인지가 된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게 좀 넓은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넓은 의미고 조금 독립된 하나의 엔터티. IPMN하고 그 판크레틱 캔서를 보면 또 덕탈 그 타입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판크레틱 캔서에 아 그래 걔한테 네, 대부분 덕탈 덕탈 하는 시기가 캔서 대부분이잖아요. 덕탈이죠. 네. 그와 IPMN과의 관계하고 이 CCC와 이 IPMB와의 관계는 서로 뭐 있습니까? 생각하시기 어떻습니까? 그 판크레 캔서도 보니까 이 판크레 캔서도 그게 이제 우리가 IPMN에서 생기는 거하고 덕탈 아데노 캔서가 그게 큰 닥터에서 생기는 게 아니래요. 그런 얘기 하셨죠? 예, 페리페랄 닥터에서 걔가 우리가 나는 옛날에 판크레 닥터 캔서가 그 메인 닥터에서 캔서 하시게 딱 막히는 게 아니고 페리페랄에서 좀 더 생겨가지고 이게 이제 엔케이스먼트 하는 거지. 이게 이제 점점 자라가지고 메인 판크레 닥터를 막 굽는 거죠. 그러니까 닥터에서 내강에서 그로잉 아닌 게 아니고 페리페랄 바일 판크레아 닥터에서 캔서가 오리진 해가지고 이걸 주위를 치면 해가 결국은 메인 판크레아 닥터를 옵스트럭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IPMN은 생기는 게 메인 닥터는 아예 메인 닥터에서 생기는 거고 또 브랜치는 브랜치에서 생기는데 이제 판크레아 닥터 그 생기는 게 조금 더 페리페라. 그래서 나중에 자라가 이 내강으로 막 자라가는 게 아니고 주위 저지를 침면해 가지고 막 들어가면서 나중에 메인 판크레아 닥터를 막 붙는다. 이런 게 그런 관계는 아니네 이거는 그런 관계는 이건 뭐 아니죠. CCC야 IPM 큰 데서도 뭐하고 생기는 좀 거 다르죠. 네. IPM으로 근데 IPMN은 비교적 큰 데서 생기거든요. 예. 왜냐하면 뮤신을 분비하는 앱세륨이 페리페라에는 없거든요. 좀 더 커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궁금한 거는 지금 그 IH 그 단돈의 IHD에 뮤신 프로듀싱하는 저런 라지셀 튜머가 꽤 간혹 있지 않습니까? 저거는 다 그러면 아까 그 조직학적으로 아까 그게 있어서 거의 IPMN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통상적인 저런 병대 그런 튜머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유심 프로듀싱 하는 저런 형태의 특히 이제 아예 주로 이제 간내 뭐 EH 뭐 하일룸이라 이런 거 먹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거는 대부분 IPMB에 들어가나요? 조직이 아까 없으면 안 되는 걸로 말씀을 하셨죠.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 동사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맞습니까? 아까 인트라덕탈 케이스 있었잖아요. CT 보여주고 덕트 마진은 그대로 살아 있고 안에 필링 대가 있고 스트링처럼 루멘 보이는 케이스 앞에 CT하고 ERCP 사진 보여주셨잖아요. 인트라덕탈 타입이라는 제목으로 아, 이 사진 보여주고. 한번 볼까요? 인트라덕탈 CCC. 한번 띄워주면 돼요. 인트라덕탈 CCC 그거는 이제 그 자체로는 그러면 CCC라 켜도 되는 거예요. 아, 그 환자 마치 컨펌돼야 CCC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환자는 콜레지오카시노마로 그냥 뭐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뭘 보고 파퓰러리 마이크로도 안 보고 파퓰러리 그로잉 마이크로도 안 보고 아니 뭐 그래야 CT 결정이 나는데. 이상으로 그냥 파퓰러리 그로잉 타입의 에이크랄 콜레지오카시노마 그럼 우리가 이미지로 우리 진단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혹시 코어가 이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 그건 병리학적으로. 그 IPM에는 IPMB라고 얘기를 못하고 그거 그렇죠. 뭐 하니까 아이라 소리도 못 하고. 이게 좀 아직까지 이게 병리 이걸 봐요. 생리기 이게 덜 그로스로는 파퓰러리 맞잖아요. 그렇죠. 이게 마이크로가 그냥 예를 들어 코어에 있으면 이거는 제목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 선 파퓰러리 그로잉하면 안쪽에 파이브로스클라고 번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없는 파퓰러리 캔서가 있습니까? 그게 파퓰러리 맞다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바스큘러 스트럭처만 있고 파이브로스 티슈가 뭐 이게 동반되느냐가 문제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나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난 그게 궁금해져서 아, 저 제목을 그럼 바꿔야 되나? 그렇네요. 지금 말씀 들으니까. 우리가 파퓰러리 그로잉하는 어떤 메스가 네오플라즘이 있다면 그 파퓰러리를 먹여 살리는 베스는 있죠. 베스는 다 있죠. 베스는 들어가는데 다 아는데 파이브로스 티슈가 파이브로스 이제 티슈하고 이게 다 이 같이 이게 발달된 있냐 없냐 파이브로스. 그걸 겁니다. 베스는 무조건 있어야지. 베스는 PNB를 정의를 못하잖아. 파이브로스가 중요합니까? 보통 우리가 파피러리 그다음 아까 하는 저기- 거는 그다음 그러니까 바이덕트 루멘의 파퓰러리 또는 필러스 그로스를 가지고 있는 바이덕트 투머 이거는 뭐 이게 캔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뭐 이게 예. 요런 투머를 얘기한다. 이렇게 되고 뮤신은 분비할 수도 있고 분비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다음 틀린 이렇게 돼 있고요. 그냥 파퓰러리 폴드 위드 파인 바스큘라 코어잖아요. 바스큘라 코어가 있다는 말이잖아. 예. 그렇기에 지금 IPMB를 내 가지고 지금 우리 머리가 지금 다 흐트러져 지금 지금 머리가 다 흐트러졌단 말이야. 그렇기에 인트라덕탈 루멘 내에 파퓰러리 그로잉하는 예. 메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세 가지 탈 중에 네. 예, 파퓰러리 그로잉하는 파퓰러리 메스가 그로잉이나 있는데 인트라 거기를 그로잉이나 마이크로로 봐가지고 파퓰러리 요게 있어야 이게 있으면 IPNB에 속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게 CCC일 수도 있잖아요. CCC 쓰실 수도 있죠. 있죠. 예. 있죠. 있잖아요. 네, 그걸 그렇죠. 좀 혼용돼서 쓴다고. 그렇게 보시면 지금 뭐 혼용이 되면서 교집합을 혼용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분류가 이 서로 그 헷갈리죠. 자체가 책마다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고 선생님 말씀대로 오버래핑이 됩니다. 그렇죠. 오버래핑이 네, 되고 그리고 오버래핑이 이게 IPNB라고 쓰는 거 봐서는 우리 IPN에는 판크레아스는 뮤신이 거의 아마 분비가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분비가 제목이 되죠. 뮤신이라는 게 나는데 네. 이거는 뮤신이 나오기도 하고 안 안 나오기도 나오게. 하니까 뮤신을 싹 빼버리고 그러니까 싹 빼버리고 네오플라즘 먹어봐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 그러니까 저게 콜란저 시에하고 구별하는 거라는 그런 뜻으로 해요. 콜란저 시에는 일본이 그런 뜻이에요. 콜란제 시에가 하이퍼바스켓은 추모는 또 아니잖아요. 하이폼대 원래. 예, 예. 그렇죠. 일본이 콜란저하고 구별하는 문장은 아니지 않아요? 콜란제 시에는 하이퍼바스켓이라는 종양이 아니잖아요. 어마음 이래 예. 시작하는데 어디 되는 거죠? 그렇게 이 바스켓 코어하는 게 하이퍼바스큘라리티가 많다 하는 뜻인가? 그 뜻은 아니죠. 그것도 아닌가? 예, 그건 아니죠. 아니 요 바스큘라 부분이 코어가 있다고 하이퍼바스큘라 튜머라고 하는 건 그건 아니죠. 아니죠. 예.
익스클루시블리 인클루드 일어났잖아요. 중에 콜란저 시계 그러니까 중에 요 중에서 요 플란지오 중에 인터랙트리 파퓰라리 타입 중에서 이 병리학적으로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인 어떤 파퓰라리 타입의 플란지오 시계 중에는 이런 게 없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런 게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동반한 것만 따로 모아서 이렇게 IPMB로 넣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바스켓 이게 프로. 혈관이 그 뚜렷하겠죠. 뭐 그냥 콜란지오 제가 그걸 시계보다 좀더 해봐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백리학자를 물어봐야 백리과도 돼. 잘 모르시다. 백리과 물어야 돼. 익스클루시블리 그러는 게 어떤 뜻이고 익스클루시블리 어느 게 익스클루시블리 제한다 뭐 그런 익스클루드입니까? 같습니까? 예.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넣자 따로 독립해서 넣자 이런 의미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백리에서 근데 뭐 자꾸 문구의 의미보다는 실제로 드러난 자 약간 있고 진단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간 좀 진행되가 약간 뮤신 프로듀싱하는 그런 튜머가 주로 IPMB 그룹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게 사실이고 뭐 그렇게 약간 그 뭐 진단이 그렇게 어려워서 못하고 이런 그런 진단은 선생님 경우에는 ERCP 하다가 보면 뮤신 아니, 프로듀싱한 근데 그렇게 타입 뭐 보십니까? 그렇게 뭐 EHD만 좀 이렇게 뭐 파필로마토시스처럼 이런 그런 경우는 잘 없는 것 같고 아까 전에 그 사진 같은 거 나오는 것처럼 그런 뭐 전체 약간 사이즈 뮤싱을 프로듀싱하는 그런 형태의 그런 이런 튜머로 이제 보게 되는 뭐 그런 형태의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뭐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IPM에는 IPM에는 스몰 사이즈 굉장히 많지만 이거는 그런 빈도를 잘 모르겠는데 그런 뭐 스몰 사이즈라든지 약간 로우 그레이드가 많지 않고 특히로 하이 뭐 그런 빈도자고 하이 그레이드나 이런 게 조금 인베이시브한 가능성이 더 많은 거 아닌가요? 빈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우 그레이드가 그렇게 뭐 많지 않고 그렇게 뭐 하이그레이드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뭐 그래서 반대네요. 한글에서 반드시 진단을 뭐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이건 생각을 일단 진단되면 반드시 수술해야 돼요. 아까 5번에 그래 해놨더라고. 아까 말했는 걸. 한글에서 5번은 쉽게 적어놨는데 앞에 어디 5번 있는 거 내가 좀 전에 보던 거. 이거 아 예. 5번에 IPMB는 이래 해놨다 정의를. 그러니까 요게 이것보다는 더 넓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 안에는 IPMB 안에는 인트로덕털 우리 알고 있는 그 발전과를 포함한다. 인트로덕탈 타입 포함된다 이래놨잖아요. 그 안에 어떤 이런 속에 있는 플란지오를 포함한다 이 말이겠죠. 다 포함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 그렇지 요 중에서 이게- 이런 속에 있는 이거는 플란지오 디자인부터 파퓰러 타입을 포함한다. 훨씬 이런 스펙트럼이 얘기를 크지. 예, 이게 더 훨씬 더 큰 스펙트럼이 크지 그래. 네. 예. 교집합이잖아. 그래 얘기하면. 이거는 그냥 포함한다는 뜻인데. 근데 여기 아마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이건 포함한다는 뜻이잖아 이거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그 수학 선생님들하고 난리 나겠습니다. 포지티브 인트로덕탈 파퓰라리 CCC 이래야지.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뭐 백리과 수행들은 제가 이거 벌하겠죠. 말씀드리려거나 안 드리려거나 괜히 말씀드렸어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대박. 비교해 보면 IP